네, 안녕. 내가 3에서 5등급 정도 점수가 나온 사람이다 하면 딱 10분만 이 영상 집중해서 봐줘. 10분 만에 대입파악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주 빠르고 쉽게 알려줄게. 자, 대입파악 문제라고 하면 보통 모의고사에서 20에서 24번 혹은 뭐 21번에서 24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21에서 24번 정도의 문제를 대입파악 문제라고 해. 필자가 주장하는 바, 필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 대입파악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한 3등급 정도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을 가려주는 문제로 우리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 보통 대입학 문제는 정답률이 이제 높으면 한 70%, 좀 낮으면 한 50% 정도를 늘 유지를 했었는데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어.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보이지. 자, 21번은 35%. 그러니까 65%의 학생들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답률도 50%대가 나머지 세 문제나 나왔을 정도로 대입학 문제가 쉽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어. 자, 고3 6월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은 아마 좀 느꼈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를 파악하면 네 가지 원인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선지 난이도가 높았고, 두 번째, 대입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는데 그 꼼수가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 하나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았고, 세 번째, 글을 유기적으로 읽는 능력이 부족했고, 마지막 네 번째, 어휘 공부가 부족했다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큰 원인이야. 나는 여기서 이제 이 3번, 글을 유기적으로 읽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문제점에 좀 착안해서 대입학 문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읽어야 하냐, 이거를 좀 설명해 줄까 해. 자, 대입학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자, 결국 이 지문에서는 필자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돼. 자, 오른쪽에 1지문 1주제 법칙이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지문은 아무리 글이 길어 보여도 결국엔 주제가 한 개뿐이야. 처음에는 물론 A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 B라는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의 주제는 A가 아니라 B겠지. 결국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필자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럼 필자가 하고 있었던 말과 나는 이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글을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해. 패러프레이징이 뭐냐?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배고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밥을 먹은 지 14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밥 먹은 지 14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곧 무슨 말일까? 곧 배고프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이 대입학 문제에서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지문 초반 부분에서는 나는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뒤에 가서는 나는 밥을 먹은 지 14시간이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이 맥락상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될까? 아, 밥 먹은 지 14시간이나 됐다는 얘기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대입학 문제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도 결국 앞 내용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게 이 대입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 역접 연결어가 나오거나 만약 그런 다른 어떤 글이 반전되는 느낌이 났을 때는 다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저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21번이야. 아까 번 정답률이 35%밖에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거야. 자, 35%라고 하면 보통 이 영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빈칸, 그다음 문장 순서, 문장 삽입, 빈순삽의 정답률에 거의 육박하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문제야. 얘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자,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고 만약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 지금 한번 일시정지를 눌러서 꼭 한 번 풀어보고 그 다음 내가 설명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 문제 다 풀어봤지? 자, 문제 다 풀어봤으면 이제 글을 나는 어떻게 읽었어야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돼. 자, 우선 이 21번 문제는 밑줄 친 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아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얘는 결국에는 이 글에서 강조하는 바, 즉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찾으면 대부분 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은 그게 좀 찾기 어려웠어. 그래서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패러프레이징 앞에서 배웠던 패러프레이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자, 첫 번째 여기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 번아웃을 not A but B. 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돼. 자, 번아웃이 뭔지는 알지?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나와.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필자는 번아웃을 A라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스테이트가 뭐고 스펙트럼이 뭔데?
자, 물론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배경 지식이 없어. 좀 뭔가 좀 아는 게 부족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을 거야. 그러나 대부분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거든. 그 설명,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가면서 그걸 보자. 자, state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네.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이제 그 스테터스가, 그러니까 그 상태가 black and white인 것처럼이라고 나와. black and white가 뭐지? 흑백이지. 아, 그러니까 state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번아웃이 있거나 없거나, 즉 흑이거나 백이거나 양면성, 양쪽으로 나뉘어진다는 거를 의미하는구나.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거는 번아웃이 있거나 없거나,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그 관점을 스테이트로 보고 있네. 자, 근데 이 스테이트라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 블랙 앤 화이트 뷰는 설명할 수 없는데 뭘 설명할 수 없어? 그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다양한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대. 아, 그러니까 번아웃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다는 설명할 수 없어 하면서 이 필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뷰를 좋아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계속 비춰주고 있지. 그러니까 번아웃을 스테이트로 보는 걸 싫어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만약에 명백한 라인이 있어. 그 번아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명백한 라인이 딱 있다면 그러면 뭐하다? 우리는 분류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 뭘 분류할 좋은 방법이 없냐? 어떤 사람들을 분류할 좋은 방법이 없는데 어떤 사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일을 아주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아,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번아웃이 아예 있으면 일을 못 하겠지, 어떤 사람이. 근데 번아웃이 아예 없으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거야. 근데 이 중간에서 애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번아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대. 어떻게 본다면? 이 번아웃을 스테이트로 본다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지?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보는 걸 필자는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가서도 역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필자가 자기는 이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좋다는 뉘앙스를 계속 비춰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까지 살짝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지금 방금 보면 우리가 스테이트가 뭔지 위에서 살짝 설명을 했어. 그리고 스테이트에 대한 다른 비슷한 설명이 밑에 나오지. 블랙 앤 화이트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블랙 앤 화이트 뷰가 뭐 할 수 없다? 어떤 다양한 관점의 번아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스테이트가 뭔지, 그리고 필자는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방금 노란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번아웃을 스테이트로 볼때 어떤 그런 단점, 특징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당연히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때를 이야기를 하겠지.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다? 스펙트럼은 어떤 건가라고 우리가 좀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 자, 이 스펙트럼이란 거는 스테이트의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 이 스펙트럼과 스테이트를 반대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스테이트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이 딱, 구분이 딱 되는 걸 스테이트라고 봤다면, 스펙트럼은 뭘까? 스펙트럼은 어떤 번아웃이 있는 상황이 있고 번아웃이 아예 없는 상황이 있는데 번아웃을 요만큼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겪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경계가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그 다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스펙트럼이겠지. 이게 스테이트의 반대니까. 자, 실제로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볼까?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네.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데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 없이 경험한대? 번아웃이 된지 않은 채로 번아웃을 경험한대. 그 얘기는 뭐야? 번아웃이 있긴 있는데 완전히 O, X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중간에 어딘가 애매한 위치에서 이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한 요 스펙트럼의 요 그림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지? 번아웃은 그 마지막 월드, 마지막 단어에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요 마지막까지는 결국엔 스펙트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결국엔 마지막 문장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 그러니까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때를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는 선지에서 뭘 찾아야 돼? 선지에서 스펙트럼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애를 찾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있는 애 한번 볼까? 1번부터. 자, 공공의 의견, 번아웃에 대한 그것은 도달하지 않았어. 끝에 도달하지 않았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번아웃은 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니까 스테이트란 얘기도 아니고 스펙트럼이란 얘기도 아니네. 그러면 얘는 틀렸죠. 1번은. 자, 2번. 여전히 존재한다. 공간이 지침, 이렇게 번아웃의 다른 표현이야. 그 번아웃의 정도의 공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번아웃이 이렇게 있고 없고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표현했을 때. 아, 공간이 있다. 즉, 그러니까 번아웃이 있고 번아웃이 없고 그 사이에는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해했던 스펙트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럼 얘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동그라미 혹은 세모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다음 3번 볼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양자택일 기준이라는 표현이야. 양자택일 기준. 이거거나 아니거나. 그러면 지금 뭐랑 비슷해? 스테이트랑 비슷한 거네. 그치? 우리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즉 양자택일 기준이 적용이 가능하다 번아웃 증상에. 아, 그럼 얘는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전혀 다른 말이지. 자, 4번. 자, 이그저스천 기진맥진은 극복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의 심각성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심각성, 얼마나 심각하냐 그 심각성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해야 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다르게 해결해야 되고 또 덜 심하면 다르게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자, 얘는 스테이트도 아니고 스펙트럼의 얘기도 아니네. 그러니까 틀렸고. 5번. 이 번아웃, 기진맥진의 정도는 어떤 모형 형성이 되어져 인식에 의해서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스테이트도 아니고 스펙트럼도 아니네. 그러니까 답은 누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구나 이 패러프레이징을 발견했고 저 위에서는 스펙트럼을 밑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이 패러프레이징을 찾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크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대입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대입학 문제도 대부분 다 비슷해. 이 같은 말을 뒤에 가서 어떻게 다르게 하냐. 그래서 대입학 문제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과 한 지문 안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